하나씩 알아가는 건강 지식. 이번 시간은 사랑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니 발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겪는 시련이기도 하죠. 사랑니를 뽑는다고 하면 뽑고 나면 얼굴이 햄스터처럼 붓는다, 마취 풀리고 난 뒤부터가 진짜다처럼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운 좋으면 쉽게 뺄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비스듬하게 나거나 매복해 있는 경우 잇몸을 절개해야 하기 때문에 발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니는 의학 용어로는 제3대구치라고 부르는 치아로 보통 17에서 25세 사이에 맨 뒤쪽 어금니로 자라죠. 그런데 사랑니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게 왜 사랑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걸까요? 유력한 설로는 사랑을 알게 되는 시기에 나고 통증이 첫사랑의 가슴앓이와 비슷해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설하고 60%의 사람들은 사랑니가 4개가 나고 하나도 없는 경우는 7%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진짜로 굳이 빼야 할까요? 안 빼도 상관없는 거 아닐까요?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먼저 뽑아야 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분적으로 나와서 음식물이 끼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다른 치아가 자리를 잡는 것을 방해하거나 충치나 잇몸 염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옆으로 누워 자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잇몸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옆 치아를 손상시키거나 치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랑니 자리에 통증이 있거나 잇몸이 자주 붓는 경우 역시 뽑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다른 어금니처럼 가지런하게 나와서 정상 기능을 하면서 통증이 없고 위생관리가 잘 되는 경우에는 굳이 뽑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경우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썩으면 마찬가지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죠. 또 잇몸과 뼈로 완전히 덮인 완전 매복 사랑니의 경우 통증이 없고 다른 치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물혹이 생기지 않는다면 굳이 뽑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치과 정기 검진으로 확인을 해주어야 하고 완전 매복이 아닌 경우에는 뽑는 게 좋죠. 사실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발치 필요 여부는 치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후 치과 의사와 상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발치하기로 정했다면 일반적으로 4개의 사랑니를 기준으로 2회의 발치를 하게 됩니다. 처음 뽑을 때 왼쪽이나 오른쪽에 위아래 2개, 다음번에 반대쪽에 위아래 2개를 뽑는 방식이죠. 이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냐? 가능하기는 합니다. 발치로 인한 출혈량이 적거나 식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말이죠. 금액은 얼마나 나올까요? 사랑니 발치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느 병원을 가든 금액은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내 사랑니가 어떤 모양으로 나 있냐이죠. 일반 쿠치 발치의 경우 15,000원, 남발치의 경우 2만원, 단순 매복의 경우 25,000원, 폭잡 매복의 경우 3만원, 완전 매복의 경우 4만원 내외의 비용을 생각하면 됩니다. 발치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걸리적거린다고 할까요? 불편한 건 입에서 계속 나오는 피입니다. 병원에서 출혈이 멈출 때까지 거즈를 입에 물고 있으라고 할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즈를 물고 있으라는 이유는 압박 지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물고 있을 때 그냥 물고 있기보다는 출혈 자리에 대고 꽉 물고 있는 게 더 효과적이죠. 가장 많이 권하는 시간은 2시간 이상입니다. 의사 중에는 압박 지혈을 하기 위해 4시간까지 권장하는 분들도 계시죠. 압박 시간이 길면 지혈에 효과적인 건 맞으니 할 수 있는 한 길게 물고 있는 게 좋습니다.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면 지혈이 어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스며 나올 수는 있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니 안심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혈 후 4시간이 지났는데도 입안이 흥건할 정도로 피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면 치과나 응급실에서 지혈을 해야 합니다. 지혈할 때 신경 써야 할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혈하는 동안은 말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걸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거즈는 출혈이 있는 곳에 대고 꽉 물고 있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문제는 발치를 하고 2시간 정도는 마취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즈가 움직이더라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마시거나 말하는 건 참아야 하죠. 또 신경 써야 하는 게 음압입니다. 아직 혈병, 그러니까 피딱지가 생기지 않았거나 생기는 중이거나 막 생겼다면
입안에 압력이 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드라이 소켓이라고 하죠. 잇몸뼈와 신경이 노출되고 극심한 통증을 겪는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피나 침을 뱉거나 빨대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마시거나 위쪽 사랑니를 뽑았다면 코를 푸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빨대는 일주일 동안은 사용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하죠.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사를 하기에 앞서 지혈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혈이 잘 되었다면 식사를 해도 된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식기에는 이릅니다. 발치 후 24시간은 죽, 그 중에서도 뜨거운 죽보다는 미지근하거나 식은 죽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죽이라고 김치 낙지죽 이런 거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만약에 죽도 밥알을 씹어야 해서 먹기 불편하다 하면 계란찜, 스프, 순두부, 으깬 감자나 스크램블드 에그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2일에서 3일 정도만 먹고 그 이후에는 딱딱하거나 맵거나 뜨거운 음식만 아니면 괜찮다 하기도 하고, 어떤 의사들은 일주일은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죠. 보통 발치 후 실밥을 푸는 시점이 일주일 뒤입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분들은 주로 이런 이유로 일주일을 말하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시거나 치과에서 상담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 신경 쓰이는 부분은 양치이죠. 발치 후 이틀 정도는 빠진 쪽 이빨이 있는 쪽은 되도록 칫솔질을 안 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경 써서 안 닿게 한다면 괜찮기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적으면 하루, 많으면 3일은 발치한 방향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대신에 가글을 하죠. 이 가글의 경우에도 시중에 파는 가글액의 경우 알코올이나 에탄올이 상처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헥사메딘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7일에서 10일 동안 하루 2번 해주면 되죠. 그 이상하면 치아가 변색되거나 치석이 쌓일 수 있습니다. 입안에 상처가 난 상태인 만큼 가글을 할 때도 신경 써야 합니다. 평소처럼 세게 하고 확 뱉으면 안 되죠. 천천히 입안에서 굴리다가 다 끝났다면 입을 벌려서 흘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 외에는 목욕, 사우나, 격한 운동은 24시간 동안 자제, 지혈을 좀 더 빨리 하고 싶다면 처음 48시간은 10분 간격으로 냉찜질을, 그 이후에는 온찜질을 해주는 게 좋죠. 일주일 동안 음주나 흡연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음주의 경우 약까지 먹고 있는 상황에서 간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톡성과 당분 때문에, 흡연의 경우 음압과 니코틴 때문에 드라이 소켓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사랑니를 뽑으셨나요? 아니면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하나씩 알아가는 건강 지식,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